이명우님의 핑크빛 빈 벤치. 이 시가 아주 표현력이 뛰어나요. 사실은 이런 제목의 시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원이나 이런 목가에 가면 벤치가 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시의 생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어느 공원 벤치나 지금 여기 같이 줄이 못 두개 벤치나 서경성 분위기만 자아내는 설명해버리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체 신대학 시평에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보면 핑크빛 빈 벤치 이명우 비개인 오후 다시 찾아간 줄이 못뚝 물빈을 일으키며 잘 와노라고 반기는 몸물과 멀뚱멀뚱 쳐다보는 풀 위의 빗방울들의 속삭임.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핑크빛 빈 벤치 하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허공을 향해 등을 내민 채 말이 없다. 오셨어요? 나리꽃 한 송이 빗방울 털며 나를 반긴다. 언젠가 알아줄 사람은 올 거라 믿으며 비에 씻긴 빈 벤치는 존재만의 이유로 삶이 긍정적이다. 오늘도 빈 벤치 옆 나리꽃은 시가 되어 피어난다. 빈 벤치를 달래듯 한 송이 꽃의 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 같다. 아주 묘사력도 뛰어난 시입니다. 자, 다시 보면 비개인 오후 다시 찾아간 줄이 못뚝 물빈을 일으키며 잘 왔노라고 반기는 몸물과 멀뚱멀뚱 쳐다보는 풀잎의 빗방울들의 속삭임. 비가 개어서 산책로인 줄이 못뚝을 다시 찾아갔어요. 지연이가. 가니까 눈앞에 몸물과 풀잎에 맺힌 빗방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근데 이 몸물은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물기를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비늘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좋죠? 물비늘을 일으키면서 잘하노라고 누구에게? 지연이에게 반기는 듯하다. 어인법을 아주 잘 활용했지요. 역시 풀잎에 맺혀있는 빗방울도 멀뚱멀뚱 여기 왜 왔는가? 누구 만나러 왔소? 뭐 하러 왔소? 라고 하는 등. 그래서 이 시는 제1년부터 멋진 이미지 표현이 잘 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핑크빛 빈 벤치 하나. 역시 벤치는, 핑크빛 벤치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그치나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 핑크빛 빈 벤치를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 허공을 향해 등을 기댄 채 말이 없다. 아, 실감나죠? 먼물과 풀잎에 맺힌 빗방울은 어떤 동작을 하면서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연이에게 뭐라 신용한 것 같은데, 이 빈 벤치는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앉은 자리 그대로 하늘 향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년을 볼까요? 1, 2년에서 또 이미지를 전환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래서 시가 더욱더 신선해지는 거예요. 오셨어요? 나리꽃 한 송이 빗방울 털며 나를 반긴다. 아, 핑크빛 벤치 옆에 피어있는 나리꽃이 인사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나리꽃도 어떤 나리꽃이냐? 비가 와서 비에 흠뻑 젖었다가 지금 비가 개서니까 빗방울 털며 나를 반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 시는 1년, 2년, 3년이 전부 생동감 넘치는 구체적 표현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시에서 미학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표현이 돼야 살아있는 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지연이에게 인사하면서 반겨준 나리꽃 한 송이가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핑크빛 빈 벤치를 한번 또 탐색해 보는 거예요. 언젠가 알아줄 사람은 올 거라 믿으며 비에 씻긴 벤치는, 아까 그 빈 벤치도 그렇지만은 아까 그 나리꽃도 비에 씻기고 빈 벤치도 비에 씻기고 비개인 이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강조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알아줄 사람은 올 거라 믿으며 비에 씻긴 빈 벤치는, 비에 씻긴 벤치는 존재만의 이유로 삶이 긍정적이다. 이 구절 잘 봐야 됩니다. 추상적인 구절입니다. 존재만의 이유로 삶이 긍정적이다. 보통 아마추어들의 시에서는 서서는 안 될 구절이에요. 존재만의 이유, 삶, 긍정적, 이런 말 못 써요, 시에서는. 어지간한 그 시에 숙련되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여기서는 된다, 이 말이야. 왜 되느냐? 비에 씻긴 벤치를 어떻게 존재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읊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 벤치는 어떠냐? 비에 젖은, 비에 씻긴 빈 벤치는 존재만의 이유로 자신이 그 자리에 빈 벤치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빈 벤치는 빈 벤치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멋지잖아요. 빈 벤치는 빈 벤치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누군가 찾아와서 앉아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핑크빛 빈 벤치의 팔자는, 운명은 빈 벤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자기 자신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추상적이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시를 쓸 때 어떤 시는 추상적이게 되고 어떤 시는 추상적이게 안 되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식의 차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아까 나리꽃 이야기 하다가 빈 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필터를 나리꽃으로 돌려봅니다. 오늘 또 빈 벤치 옆 나리꽃은 시가 되어 표현한다. 자, 여기 또 잘 봐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꾸 시를 쓰면서 시 속에다가 시 이런 게 자꾸 들어가거든요. 안 돼요, 이런 거. 다시 말하지만은 시의 표현에, 시의 읊조림에 능수능란한 사람은 시 쓰는 속에 시가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말이 시라. 근데 여기서는 된단 말이라. 왜 되는가 봅시다. 오늘 또 빈벤치 옆 나리꽃은 시가 되어 표현한다. 나리꽃이 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리꽃은 서정적인 감흥을 연출한다 이 말입니다. 꽃이 피면은 즐겁잖아요. 꽃이 피면은 예쁘잖아요. 그런 감동의 점유를 여기서는 상징적 의미로 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 자체가 상징적인 대상 아닙니까? 오늘 또 빈벤치 옆 나리꽃은 시가 되어 표현한다. 시가 되어 표현한다는 말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근데 이 나리꽃은 뭘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빈 벤치를 달래듯 아무도 와서 앉아주지 않은 외로운 빈 벤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듯이 바로 이 나리꽃이 말이죠. 이 나리꽃의 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 같다. 빈 벤치만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리꽃이 더불어서 빈 벤치를 도와주면서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야. 도와주니까 서로 잘 되니까 그 천리하고 맞아떨어져요. 서예가로 유명한 율산 용재 선생 아시죠? 또 가까이 있는 시인이 내가 있잖아요. 율산 용재 선생이 서예를 해서 더 빛나면 시인인 나도 더 좋잖아요. 이걸 상부상조라 그래요. 그와 같이 빈벤치도 빈벤치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며 지 혼자라도 외롭더라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거기다가 사주팔자에 언젠가 올이라는 사람은 올 사람은 와서 앉아준단 말이라. 꼭 일부러 연락해서 누구를 부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언젠가 올 사람은 오기로 돼 있으니까 빈 벤치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나리꽃의 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빈 벤치에 도우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빈 벤치 옆에서 비록 빈 벤치가
아무도 오지 않지만은 고독하지만은 훈기를 더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꽃의 울음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어난 한떨기에 한 송이에 이쁜 나리꽃을 꽃의 울음이라 그랬을까요? 이 꽃이 노랗거나 붉거나 하는 색상의 의미도 숨겨져 있지만은 역시 나리꽃도 한떨기에 꽃으로 피어나기까지의 말은 안 하지만은 땅 속에서부터 수많은 인고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 지상에 나와서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듯 평화로운 듯 피어난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꽃의 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연꽃 있잖아요. 연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꽃이요, 땅 속에, 진흙 속에, 늪에, 거기서 대궁을 밀어 올려서 수면 위로 너무나도 화려한, 너무나도 우아한 연꽃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한떨기에 연꽃이 피어나는 그 화려함, 한떨기에 나리꽃이 피어나기 위한 이 우아함, 이 꽃들을 또 다 여러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 꽃이라는 의미를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기 때문에 울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했는데 우리가 좀 더 알아둘 일은 이 시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 한송이 꽃의 울음, 나리꽃이죠. 미당 서정주의 시 문둥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꽃처럼 붉은 울음을 울었다. 상징적 의미로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빈 벤치가 존재만의 이유로 자기가 빈 벤치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것. 이렇게 빈 벤치가 놓여 있는데 빈 벤치를 달래듯이 한 송이 나리꽃이 피어서 분위기를 북돋아준다. 그러니까 세상이 환해진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이 구절도 신동집의 시, 대구를 대표하는 8.15 해방 이후 대구를 대표하는 신동집 선생의 시 빈콜라병에 보면은 들판에 누군가가 먹고 버린 빈 콜라병이 누워있는데 그 옆에 들국화가 피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들국화가 흔들려요. 이 빈 콜라병하고 들국화의 존재의 간격을 잘 읊은 시가 빈 콜라병이에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냐면 빈 콜라병 속에는 빈 콜라가 들어있다. 이런 역설. 또는 불어가는 바람에 들국화가 빈 콜라병을 달래고 있다. 절창 아닙니까? 이런 의미까지 이 이명호 시인의 이 시, 핑크빛 빈벤치 이 시 전반에 다 숨어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뛰어난 시인들
특히 미당 서정주 이 시에서는 신동집 이런 대가 시인들의 숨결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 속에. 그래서 시는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는 하늘에서 돌연변이로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한국 현대 시사 100년 동안에 수많은 좋은 이름난 시인들의 시를 많이 독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의 숨결이 자신의 시 속에도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방이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 상간물의 상상력을 불러올 줄 아는 시인이 돼야 능력 있는 시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시내에 건강검진 받는 날이 돼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시산망에 들어가지 않고 비도 오고 하길래 내가 줄이 못 두게 찾아왔어요. 마치 이명우 시인의 시 핑크빛 빈벤치, 이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연이는 이명우 선생이지만은 이 시를 또 시평한 사람은 내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선생으로서 시평을 한 선생으로서 내가 줄이 못하게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산책이나 가자 해서 왔는데 이 시평을 내가 육성으로 지금 말하는 사이에 비가 뚝 그쳤습니다. 그래서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줄이 못 두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엊그제 이명우 시인의 시 핑크빛 빈벤치가 놓여있는 그 현장에 내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지금 개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줄이 못 두게 이걸 우리 어릴 때 많이 비가 오면 머리에 우산처럼 쓰고 하던 바로 토란잎입니다. 아주 큰 토란잎입니다. 예. 이 토란잎을 내가 지금 쓰고 나풀나풀 비가 오는데 토란잎을 쓰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명우 시인뿐만 아니고 내가 이 주리못에 자주 와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고 우리 중국 저 두만강 위에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위치 시인대학 회원들 6년째 됩니다마는 6년간 수많은 시를 내가 시평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조선족 시인들 특히 여성들 이 줄이 못 두고의 풍경과 빈 돛담배와 빈 벤치와 물 위에 떠서 헤엄치는 청둥오리와 이런 대상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써서 좋은 시를 열 몇 편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게 꿈이 있다면 이 줄이 못 두겠어 시화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중국 위치의 시인대학 시창작 아카데미 회원들의 시와 그리고 오늘 내가 육성으로 다시 해설한
이명우 시인의 시, 그리고 또 한국 시인 몇 사람 더 있을 겁니다. 이 주리 모토가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멋진 시를 쓴 시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의 시화전을 내가 이 주리 모토에서 여러 줄 계획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